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에서는 꽤 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공개 퇴진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국무회의 와서도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해도 본인이 나가서 SNS에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공식 입장들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입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SNS를 통해서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 불가능하다. 업무에서 정치적 행위한 거 없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반박까지 했거든요. 근데 성춘 부장 이게 그러면 물론 여권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맞듣지 않고 눈에 가신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대구시장 안 나가면 남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직권면직은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남은 임기를 채우는 동안 기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시는 방통위원장이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출마 안 하면 있어도 되느냐? 저희는 출마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 우리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인데 국무회의 때 논란이 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준비해서 한 이후에 기자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다시 굳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를 시킨다. 이것 자체가 뭔가 논란을 만들고 이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본인의 정치적 이런 뭔가 레벨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거는 본인이 정말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과 무조건 운영 방향을 맞추라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방송사법이 통과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꾸 그 이진숙 위원장은 5인 체제 만들어달라 이런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때 2인 체제로서 뭔가 좀 편법적 운영을 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내로남불의 성격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가 나오시면 양보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환기 씨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환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한 걸로 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대구의 여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으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제 이런 설설설만 갖고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고 성춘 부의장의 논평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까지 안 가더라도 정확히 2년 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당시 이제 기소 이후에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인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야당 대표 시절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이현종 의원님. 그 잣대면 임은정 검사장도 이미 파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어만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과 함께 이제 또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이제 아예 방통위를 없애고 뭐 시청각 뭐 미디어 무슨 이런 부서인가요? 뭐 그걸로 바꾼다고 하는데 글쎄 지금 이게 정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이진숙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업무 정지가 됐을 때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거 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정치 그런데요. 중립성이요? 감사원에서 일단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징계 조치도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는 뭐 굉장히 엄중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는 징계도 아닌데 그걸 마치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이 이진숙 위원장의 언급과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최계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면 그분은 물론 이게 임명되기 전이지만 예. 얼마나 많은 정치 편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 이 이진숙 위원장과 비교를 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정치 편향적인 언급과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출마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두기는 하는데 그럼 임은정 지금 동부지검장은 제가 그러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조만간 정치권에 나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때 가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했던 이성윤 의원이나 이성윤 지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앙지검 할 때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나와서 바로 정치하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 본인 끝까지 그렇게 싸우면 눈물 흘리고 하다가 바로 출마해서 그냥 지금 최고위원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잣대는 하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를 거면 그 잣대면 임은정 검사장도 이미 파면이다. 이 말 말고도 야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치 압박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은 이 사람부터 먼저 정리해라 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전과 3범입니다. 석사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걸 표절했다고 합니다.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입니다. 교육 정책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규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르려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게 상식 아니냐. 바로 청문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막말 친문 논란 혹은 논문 표절 의혹, 음주운전, 만취 상태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최규진 후보자의 구설 하나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과거에 최규진 후보자가 여학생 폭행을 고백했다. 이게 영상에 남아있는 모양이죠. 전교 1등 하던 여학생이 전교 12등을 했는데 성적표 나눠주니까 울기 시작했다.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최규진 후보자가. 우는 여학생이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 구자란 변호사님, 저도 전후 맥락은 다 모르겠고 어떤 연유였고 최규진 후보자가 얘기를 했네요. 단 한 번이었고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렸다. 그 아이는 나를 싫어했다. 이게 뭐 일종의 자기 고백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본인이 얘기했고 저 발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주 부적절하고 저건 범죄죠. 그리고 저 맥락도 저 여학생이 남들한테 패기치거나 잘못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1등 하던 여학생이 전교 12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화나 이런 게 없이 성적표 받았는데 전교 12등이 우니까 그러면 전교 13등은 어쩌란 얘기냐. 그보다 성적 안 좋은 사람 어쩌란 얘기냐라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최규진 후보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따귀를 때렸대요. 그게 본인 지금 진술로 남아있거든요. 여학생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선생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이란 사람이 음주운전도 하고 논문도 표절하고 교사 정도로 선생보다 이제 교사라고 하시죠. 교사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또 내로남불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을 때는 사랑과 존중으로 뭐 자라는 학생이 뭐 사회에 기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얘기는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후보자를 다시 찾은 분이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분은 앞에 그 이진숙 후보자에 비해서 결격 사유가 더 많다. 저는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확신을 가진 게 저번에 이진숙 후보자보다 낭만 사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라서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진숙 자르려면은 최규진 먼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얼마 전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원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도 얘기가 논란이 가장 컸던 게 장관 자리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랬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최규진 후보자도 본인이 장관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분 같아요. 여러 가지 본인이 SNS에 썼던 여러 가지 내용도 아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하나하나 다 뒤집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까지 부정하면서 저렇게 장관 자리를 얻고 싶은가. 그러면은 자기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해서 말을 뒤집는 그 이전의 행동이라는 건 도대체 왜 했나. 알겠습니다.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됐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결격 사유가 굉장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 뺨을 때렸다. 본인이 뭐 전반적인 맥락을 다 설명하긴 했더라도 뭐 만약에 저게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소명과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최규진 후보자는 절대 낙마 없다. 두 번째 낙마는 절대 없다. 이렇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사실 이제 정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이제 야당 공세에 대한 차단적인 성격의 두 번째 낙마는 없다 이런 기조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인 거는 최규진 후보자에 따르면 그 학생에게 사과를 받았고 뭐 이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조금 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저희는 두 번째 낙마는 없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사가 된 뒤 날 찾아와 용서를 했다는 게 학생이 용서를 한 거죠. 학생이 사과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최규진 후보자의 얘기를. 글쎄요. 근데 이것도 다 최규진 후보자가 본인의 과거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갖가지 논란 말고도 저 얘기가 또 화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여러 인사 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조금 전 국회 여기에 출석했는데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성취 예측 모형 지수입니다.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 아예 이제 고위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지방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 들어오시면 안 된답니다. 누가? 우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럽디다라고 내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동석 처장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답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동석 인사처장이라면 제가 예전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에 나이 기준을 정한 적이 있었죠. 측정 나이가 지나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럼 그 기준을 유지하고 계신 거라면 본인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야말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도까지 발언을 한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생각을 유지한다? 저는 지금 서범수 의원이 일부러 저 특정 몇 명만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예를 들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박하게 평가했던 과거 영상들이 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오늘 확인된 거라면은 과거에 본인이 지적했던 사람들을
지금 아주 중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본인의 인사철학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결이 다른 대통령을 모시고 인사혁신처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이슈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거치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결이 맞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보이는. 왜냐? 예.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 자기를 지켜줬잖아요. 다 민주당도 지켜줬고 끝까지 임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 생각인가 보다라고 해서 오늘 또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내놔서 글쎄요. 영상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최규진, 최동석 여러 인사 관련 논란 있는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5위를 만나봤습니다.